그럼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나 네. 또 보니까 공시 나온 것 중에 SM을 둘러싸고 하이브가 SM 지분을 사려고 했었더랬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저희 공시도 들어가고 네. 와, 뭐 난리가 났어요. 일단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번 딜이 성공되거나 이제 SM의 주요 주주 혹은 메인 주주가 했을 경우에는 카카오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카카오 이제 엔터가 여기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림을 그려지는 거예요? 이번에 유상증자하고 CB에 발행을 했을 때도 네. 그 밑에 보면은 카카오 엔터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면 카카오 엔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 엔터가 영향력이 커지는 거고. 근데 그 관계를 제가 보통 보면 카카오와 밀접하게 연관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네. 또 제 이력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카카오 엔터가 SM과 관계 때문에 그러면 이걸 IPO를 준비해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카카오를 트라우마가 좀 있죠. 그렇죠. 또 곱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카카오 엔터가 SM과 뭐 우회 상장 얘기도 또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근데 그건 아주 복잡한 얘기입니다. 네. 그거는 뒤로 하고 네. 카카오의 심리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카카오 엔터가 밑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카카오도 좋아지겠네 라고 하는 생각은 있겠지만 너무 확장시키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분 취득 얘기 나오는 날 그 카카오 주가가 4%인가 5% 올랐다고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카카오 사업도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카카오 전체를 이 뉴스를 가지고 모멘텀을 주거나 카카오 엔터를 가지고 그게 몰아가면 곤란할 수 있으니 네. 여기에 집중하자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못다한 이야기 엔터 SM 얘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했으니까 네. SM을 제외한 하이브도 요즘 뭐 그 BTS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뻐 죽겠어요. 그러니까 네. 걸그룹들이 메꿔주고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JYP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본업 자체가 워낙 탑픽에서 좋고 그렇습니다. YG는 또 좀 조금 고민이 살짝 되고 네. 엔터 4사 가운데 SM을 제외한 나머지 3사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YG부터 가겠습니다. 예. 네, YG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변화가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기획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를 시켜가지고 초기에 계약을 할 때 보면은 7년짜리 계약을 합니다. 7년짜리 그 회사에 가장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많을 테니까 보통 5대5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진짜 성공하게 되면은 회사에 돈이 많이 떨어지는 구조 쪽으로 가기 시작해서 그게 7년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계약을 2년이나 3년 쪽으로 바꿉니다. 그때는 이제 너네 많이 성장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 8, 3, 7 이렇게 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YG엔터 입장 쪽으로는 지금 블랙핑크가 어차피 이제 7년 동안 많이 영향력을 해줬고 그러면 이제 거의 성숙되어 있는 단계 쪽에서 이게 만약에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YG는 줄어들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워낙 또 예전보다 뭐 블랙핑크가 더 많이 수익원을 창출한다 그러면 이도 괜찮죠. 네. 그런 조항이 어떻게 남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아니면 그를 대비해서 대체로 걸그룹을 또 그죠? 네. 새로. 그러니까 그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맞물려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쪽을 키우는데 이제 그 반응도 또 중요한데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그래서 초기 반응 봐가지고 좀 그렇다 그러면 왜 하이브도 그랬지 않습니까? 르세라핌을 내세워서 이 BTS를 대체할 쪽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학폭 문제가 그러니까요. 싹 걸리다 보니까 조금 주춤했었죠. 빠르게 대체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자 다음 레벨 누구 있어? 자 다음 리에 올라. 미니진의 어도우의 뉴진스가 나온 거죠. 바로 나왔죠. 그렇죠. 그쪽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늦어진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어쨌든 계속 대체를 한다. 그렇죠. 그게 어떤 기획사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잘했어요. 어떻게 멀티 레이블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멀티캐스트 프로듀싱이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네. 예. 근데 지금 YG 같은 경우는 딱 들어오긴 하는데 네. 반응이 이제 이게 될까? 물론 팬들은 또 좋아는 하겠지만 네. 이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YG는 이 전략이 성공했을 때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JYP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워낙 안정적이고 좋아서. 네. 근데 좀 좋긴 좋은데 이게 뭐 어떤 드라마틱, 다이나믹한 맛은 없죠. 그냥 안정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뭐 흔들릴 때 JYP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하이브죠. 하이브는 이제 워낙 그
부침을 많이 겪다 보니까 네. 상장을 워낙 너무 비싸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좀 많이 다쳤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 이제 뉴진스 정도의 흐름을 끌고 가는 것보다 항상 보면은 걸그룹 하나, 보이그룹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팬 차원이니까 걸그룹은 이제 삼촌, 오빠, 뭐 동생부터 이게 다 있겠지만 그렇죠. 네. 네. 그 만만치 않은 게 또 보이그룹이거든요. 네. 지금 얘기 나온 게 TXT,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가 의외로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이 대체를 할 것인가. 근데 좀 약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세븐틴도 그렇고. 그렇죠. 세븐틴도 네. 조금 이제 약간 꺾인 느낌이 나요, 세븐틴은. 그러니까요. 네. 새로운 보이그룹. 미국에서도 뭐 만든다는데 하이브가 그죠?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다국적으로 통해서 뭔가 변할 것들 이런 것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조금 아쉬운 거는 예. 아마 지금 뉴진스가 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하나가 나와서 하면 또 이 BTS 공백기를 또 하나가 보강을 그러니까 돌을 하나 더 끼워준다. 그러면 더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그때는 과거에 받았던 그러니까 지금 레벨이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하면서 나왔던 레벨이 꺾였던 거를 적어도 절반까지는 돌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네. 추정 60분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 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설이 예. 있었다고 저희 공시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게 되면 카카오의 자기들의 그 여러 플랫폼으로 날개를 펼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네. 카카오와 SM, 네이버와 하이브에 우리는 대항마로 간다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예. 하이브가 만약에 SM을 인수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예.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만약에 지분을 뭐 5%를 이번에 지금 막 늘려가던 게 우리였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 엔터사를 하나 두고 싸우는 꼴이 되겠는 거죠. 아. 네. 이거를 내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이제 그러면 아마 그런 뉴스가 나와서 시장에서 반응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결국은 이제 지분 문제로 또 가는 거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럼 됐고. 네. 사실은 저도 어제 딱 생각했는데, 네. 이제 소위 뭐 틈새에서 끼어서 어디가 볼까? 디어유 같은 게, 그죠? 네. 예. 그냥, 뭐, 네가 되든 얘가 되든 우리는 간다. 그죠? 네. 디어유의 버블, 그죠? 네. 그 다음에 사실 하이브도 지금 디어유 모델을 지금 접목을 해서 이제 곧 상품화를 해서 수익이 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팬 서비스라는 팬 플랫폼. 그죠? 플랫폼이죠. 네. 예. 그런 쪽으로 어떻습니까? 요거를 놓쳤어요. 이번에. 이거 잘 보다 보니까 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걸 그랬네. 주목해 보시라고. 예, 주가 이만큼 올라가서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때 한참 그런 플랫폼을 한다고 그러면서 몇 개 회사가 있었을 때 그 NC소프트에 있었던 유니버스인가요? 그게 네네.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넘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계약이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계약 중에서 이 디어유의 버블이 커지는 게 네. 이번 3월 말인가로 이제 다음 달인가부터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거 다 흡수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볼륨이 확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디오유에 대해서. 계속 SM만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디오유는 볼륨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합병한 거니까요. 이 합병해서 덩치가 커졌는데 주가가 빠지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SM과의 논리와 다른 쪽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봐야 됩니다. 흔들리면은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네. SM 효과가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네. 내면은 그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 뭐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 나온다. 저라면 사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SM은 워낙 뜨겁고 네. 중기적으로 보면 그 기업 가치를 보면 괜찮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남아 있고 엔터주의 탑픽을 꼽으라면 역시나 투둥이가 있는 JYP를 꼽으시면서 디어유도 보면 좋겠다. 솔직히 이제 트레이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요. 매매 손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SM이 훨씬 낫고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하겠다. 그렇죠. 훨씬 낫고 디어유는 한번 꺾인다. 뭐 이제 단순 차익 매물 때문에 꺾인다. 그런 거는 들어가봐도 좋겠다. 근데 다 됐고 안정을 생각한다. JYP나 하이브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이상입니다. 네. YG는 조금 더 체크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스튜디오 디오건이나 콘텐츠 중앙 뭐 이런 쪽은 왜 이렇게 생각보다는 뭐 이건 이제 OTT 쪽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콘텐츠 중앙도 굉장히 올라왔었는데 요거는 사실은 앞에 얘기한 거 우리가 이제 기획사고 여기 그렇죠. 약간 콘텐츠 쪽인데
이쪽은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됐는데 올랐는데 좀 약하네요, 그죠? 느낌이? 별로 요즘에 이쪽이 하도 핫하다 보니까 네.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크게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CJENM, 네. CJENM 이 회사는 기관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도 맞춰갔는데 어차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살 거냐 뭐 다른 뭘 본다고 하더라도 네.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를 집중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걸 이 자리 저희가 CJ 쪽을 좀 당한 적이 많아가지고 네. 네, 왠지 손이 안 가요. 여기는 근데 지금 네. 작년에 새로 오신 그 CEO가 네. 올해 구조조정을 세게 해가지고 그죠? 네, 네, 네. 네. 구조조정하면 이익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효과가 좀 오르긴 했는데요. 그죠? 네. 그걸 올해 반영한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쪽에서 CJ라면 좀 볼 필요는 있다. 네, 그런 효과가 근데 이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때 대비해서 체력이 좋아지는 거겠죠. 중요한 거는 잘 해야 되겠죠. 나머지 그 들어가 있는 홈쇼핑부터 네. 쭉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컨텐츠에 대한 영향을 발휘해야 될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 그게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이제 가격 정책을 조금 바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PC라고 하는 쪽 있죠. 컨텐츠를 CP 업체들, 그러니까 컨텐츠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지금까지는 정률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제였습니다. 이거 한번 하게 되면 이번에 오징어 게임 2 나오는데 얼마면 돼? 그럼 이제 밑줄에서 그래 제작비 200억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정률제로 바뀝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00억이 아니라 비용에 대해서 그 총 제작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관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넷플릭스도 타이트하게 했던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뜨거운 SM, 그 다음에 컨텐츠 얘기까지, 엔터지 얘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